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달린다. 하지만 그 매달림은 관계가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마치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외면받는 느낌, 소외된 느낌에 휩싸인다. 그 불안을 지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뭔가를 찾아 헤맨다. 하지만 그 끝에 진짜 위로는 없다. 아들러는 말한다.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누군가 없으면 나의 존재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연결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혼자라는 상태를 면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면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온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늘 단톡방 안에서 대화를 주도한다. 반응이 없으면 초조해져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별 이유 없이 말문을 튼다. 그는 말한다. 나는 외향적이야. 사람을 좋아해. 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는 불편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외로움을 사람으로 덮으려 할 뿐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생각들, 숨기고 싶은 자기 혐오, 인정받지 못한 상처들이 그 고요한 시간에 스멀스멀 떠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가 되면 스마트폰을 들고 습관처럼 화면을 넘긴다. 그건 고요 속에 자기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도피다. 모든 외로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친 결과다. 헤르만 헤세.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현대인은 그 통로가 너무 낯설다. 늘 외부의 반응으로 존재를 확인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말 거는 법조차 잊었다. 너는 지금 괜찮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오늘 누가 나를 봐줬나? 를 묻는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로움의 진통제처럼 작동한다. 하지만 그 진통제는 아픔을 낫게 하진 않는다. 그저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뿐이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누구와 있어도 외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갈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기 때문이다. 타인은 그 갈망을 일시적으로 채워줄 수는 있어도 끝내 해결해주진 못한다. 모든 진짜 성장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칼융.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자기라는 가장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방향을 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상처를 직면하고 그런 순간은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 태어난다. 융은 말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혼자일 때에만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우리가 늘 시끄러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견디는 힘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시작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을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오쇼.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사람이 없어서 생긴 감정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을 채워 넣는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SNS 속의 팔로워까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공허가 더 깊다. 그건 단순히 함께 있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라는 뜻이다. 오쇼는 말한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짜 외로움은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가 끊겼을 때 찾아온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존재를 방치할 때, 외로움은 조용히 시작된다. 외로움은 누가 곁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와 멀어졌기 때문이다. 류시와 그는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내 안에 나를 만나야 한다고. 그 말은 낭만적인 위로가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연인과 같은 방을 써도, 대화는 있어도 소통은 없고, 웃음은 있어도 연결은 없다. 그럴 때의 외로움은 차라리 혼자 있는 고요함보다 더 아프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관계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같지? 라는 질문은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자기의 상실이 있다.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보지 않을 때 타인의 존재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비교하고 더 의심하고 더 애써 웃게 만든다. 자기와의 평화가 없으면 타인과의 평화도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들은 모두 이 지점을 꿰뚫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어도 삶은 고독하다고. 그 누구도 나 대신 내 감정을 살아줄 수 없고 내 생각을 정리해줄 수 없고 내 고통을 정확히 느껴줄 수 없다. 그렇기에 외로움의 해답은 항상 안으로 향한다. 나는 지금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나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는가? 나는 내 속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저 괜찮은 척하고 있진 않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잃는다.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표정에 민감하고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그리고 의존은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온다. 어떤 고독은 병이지만 어떤 고독은 약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외로움을 단호하게 쳐다본다.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장의 공간으로 여긴다. 그는 말했다. 창조는 언제나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고요 속에서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방향을 틀 수 있고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생긴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은 시끄러운 대화 속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 오직 조용한 방,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면에서만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외로움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있다. 이제 묻자.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은 정말 타인 때문인가? 아니면 너무 오래 나 자신을 잊고 살아서 생긴 결과인가? 외로움은 누군가가 사라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멀어진 그 순간에 시작된다. 연결되어 있어도 고립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만큼 고립되어 있다. 장폴 사르트르.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되어 있다고. 문자, 전화, SNS, 화상통화, 단톡방, 팔로워.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가? 도리어 지금이 가장 외로운 시대라는 이들도 있다. 말은 많지만 진짜 이야기는 없다. 연락은 자주 하지만 진심은 오가지 않는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이 연결된 고립을 가장 예리하게 포착한 철학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 하지만 결국 더 외로워진다고 말했다. 그 말은 관계가 많을수록 나를 잃어버릴 위험도 커진다는 뜻이다. 고독은 혼자의 상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시작된다. 칼로저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다. 하지만 그 공감은 생각보다 어렵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 기대, 기준을 안고 살아가기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있음에도 외롭다. 늘 익십당하는 메시지, 형식적인 대화, 대답 없는 공감 요구,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어. 괜히 꺼내봤자 더 멀어질 거야. 이런 생각은 곧 침묵의 언어가 되고 그 침묵은 내면의 벽이 된다. 그렇게 연결된 채 고립된 사람이 된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무의미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상처받는다. 로맹 롤랑. 혼자는 외롭다. 하지만 의미 없는 관계는 더 외롭다. 그건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소리는 나지만 반응은 없다. 누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연결이 나를 지지하는가, 고립시키는가. 다. 무리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 적 있는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고립은 사람의 숫자와 무관하다는 것을. 그건 존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깊은 감각이다. 그리고 그 감각은 사람을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끌고 간다. 진짜 연결은 서로의 고요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생긴다. 데이비드 화이트. 관계란 말이 많다고 깊은 것이 아니다.
함께 조용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보다 내 침묵을 먼저 알아차려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연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다. 그렇기에 그만큼 소중하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이 고요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대화가 소통인지 견디는 시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연결의 본질을 이해한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는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다. 의미 없는 연결은 차라리 혼자보다 더 아프다. 고립은 방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음과 고립됨은 다르다. 고독은 자발적인 것이고 고립은 강요된 것이다. 폴 틸리히.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음을 고립으로 착각한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혼자 여행을 간다고, 혼자 집에 있다고 해서 그가 외롭다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틸리가 지적했듯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내면의 평화다. 고립은 원하지 않아도 떠밀려진 단절이다. 혼자 있는 것이 늘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비축한다. 나는 종종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충만함을 느꼈다. 칼릴 지브란. 지브란의 이 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의 숫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과 사람이 진짜 연결되지 못하면 군중 속에서도 외롭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면 혼자서도 충만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영혼의 정원이 된다. 생각이 자라고 통찰이 꽃피고 고통이 흙이 되어 의미가 된다. 그 정원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삶을 자기 손으로 가꾸는 사람이다. 하지만 고립은 다르다. 그건 돌봄이 사라진 상태다. 자기 자신조차 외면한 상태. 그 속에서는 생각도 감정도 방향도 자란다기보단 말라붙고 메말라간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남을 이용해서 고독을 면하려 한다. 미셸 드 몽테뉴. 몽테뉴는 냉정한 진실을 들이댄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불안을 덮는다. 이해받고 싶은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반응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다. 상대는 도구가 되고 관계는 역할극이 된다. 마치 나를 안심시켜줘라는 무언의 부탁을 끝없이 던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타인은 나의 공허를 메워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피로감이 쌓이고 실망이 커지고 더 큰 외로움이 돌아온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함께할 줄 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를 필요에 의해 찾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진실이 있다. 틱나탄. 혼자 있는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가장 정직한 교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슬픔, 분노, 질투, 미련. 그동안 억누르거나 피했던 감정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지나야 비로소 평온에 닿는다.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세상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자유롭다. 자, 묻자. 당신은 지금 혼자 있는 것인가? 고립된 것인가? 만약 누군가 없이도 괜찮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만약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견딜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고립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혼자 있음은 성장이고 선택이다. 고립은 방치이고 절망이다. 우리는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별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함께 있기 위해 먼저 혼자일 수 있어야 한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진짜 하나가 된다. 오쇼.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란다. 마치 내 반쪽이 어딘가에 있고 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완성될 것처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곧 의존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오쇼는 말한다. 온전한 사람끼리 만나야 건강한 관계가 된다고. 스스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끝없이 타인을 통해 채우려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사랑은 결핍의 거래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 둘이 나누는 선택이어야 한다.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어라. 룸비니 선사. 많은 사람이 관계에 서툰 이유는 사실 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고 자꾸만 확인받으려 한다. 그는 말로는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진 시간들이다. 먼저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수준만큼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에리히 프롬. 프롬은 사랑에 대한 명료한 철학을 남겼다. 사랑은 기술이고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첫 조건이 바로 혼자일 수 있는 능력이다.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본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함께 있음의 기쁨을 선물처럼 누릴 수 있다. 그는 사랑을 필요가 아닌 나눔으로 대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선 먼저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스스로의 시간을 살아본 철학자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깨달았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후에야 다른 사람과도 온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이 만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 외로움을 타인으로 덮으려는 사람. 이런 마음들은 결국 서로를 구속하고 그 속에서 자유도, 성장도, 존중도 사라진다. 이제 묻자. 당신은 혼자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온기로 자신의 불안을 덮고 싶은 사람인가? 누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는가? 사랑은 결핍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충분한 두 존재가 만나 더 깊이 살아가는 일이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함께할 자격이 있다. 사람에 기대지 말고 삶에 기대라. 기대는 늘 실망을 부른다. 그리고 실망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에픽테토스.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당연한 게 없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데서 온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자 중 가장 단호한 자율주의자였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아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기대라. 그 말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이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면 결국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상처 입는다. 특히 관계가 깊을수록 그 기대는 의무처럼 변하고 의무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거리로 이어진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만 삶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는 황제이자 철학자였다. 그는 매일 일기처럼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실망할 준비를 하라.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사람에 기대지 않으려 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자기 삶의 태도였다. 성실, 절제, 인내, 공정. 이 네 가지는 그 어떤 관계보다 오래간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이 원칙은 나를 붙잡아준다.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단한 삶이다. 사람에 너무 기대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했지만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비움의 자유였다. 사람의 덜 기대는 법을 배우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그건 외로워지자는 말이 아니다. 도리어 더 평화롭게, 더 깊이 있게 살아가자는 뜻이다. 누군가가 내 하루를 결정하지 않게 하라.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 하루 전체가 흐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관계 속에 휘둘리며 살아야 한다. 삶은 타인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
오직 당신 스스로에 의해 완성된다. 사르트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괜찮다. 이 말은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한 명마저 사라지면 나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말한다. 삶은 언제나 자기 책임이다. 타인의 시선은 참고자료일 뿐 그것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삶 그 자체다.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 일,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의미 있는 책 한 구절,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없이도 내 삶을 지지해주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에 기대기 시작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묻자.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그 기대가 무너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삶에 기댈 수 있는가? 외롭지 않기 위해 기대는 관계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부른다. 하지만 삶에 기댄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게, 단단하게 존재한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삶의 중심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국 나를 구하는 시간이다.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혼자 있는 시간은 때때로 불편하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조용한 공간 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들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치유의 전조다.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의 삶을 통해 자기 안의 진짜 목소리를 발견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이 끊긴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없이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그건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다. 사람은 자신과 마주할 때만 진짜로 성장한다. 칼 융,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기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를 가장 못 보는 순간이 바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다. 자기와 마주하는 시간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은 누구와 이야기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답해 줄 수도 없다. 오직 혼자 있을 때 그 조용한 내면의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은 자꾸만 얕아진다. 에크하르트 톨레, 깊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물과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며 세상과의 거리와 방향을 정립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과하게 반응한다. 조금의 무관심에도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진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탱하는 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짧은 사람은 세상에 자꾸 손을 내민다. 무언가를 줘야만 내가 채워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충만함은 내 안에서 자라난다. 혼자는 고통이 아니라 기회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인간의 고독을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로 여겼다. 그는 말한다. 모든 위대한 사유는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 누구의 말도 아닌 내가 나에게 준 통찰이 쌓인다. 그리고 그 통찰이 어떤 관계에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방향 감각이 된다. 고요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진짜 길을 찾게 된다. 이제 묻자. 당신은 하루 중 얼마나 조용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인생을 잃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국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